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는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노트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대한 것을 뭐 어차피 거의 다 한 내용이긴 한데요. 노트에다가 일단 날짜 적으십시오. 날짜 적으시고요. 색깔 예쁜 걸로 해야지. 자, 날짜 적으시고 화학반응의 규칙 일정 성분비 법칙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학반응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질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 어떤 관계가 성립하긴요. 일정한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화합물, 어떤 분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분자를 이루는 원소들 사이의 질량 B는 일정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자동차가 있으면요, 여러분. 자, 자동차는 바퀴가 몇 개예요? 바퀴가 4개죠. 그쵸? 근데 만약에 바퀴가 3개인 어떤 철로 된 움직이는 애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럼 얘는 자동차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세발 자전거가 되겠죠. 그죠? 세발 자전거나 아니면은 요새 시골에서 많이 하고 다니는 그 오토바이. 이런 거가 되는 거니까 다른 애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만드는데 수소 대 산소의 비가 1대 8이 아니라면 그는 물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 사이에는 언제나 일정한 어떤 화합물이라는 것은 정해진 화합물. 우리가 무엇이라고 명명하는, 즉 물이면 물, 과산화수소면 과산화수소, 암모니아면 암모니아 이렇게 부르는 그 화합물이 만약에 정해졌다면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 사이의 비도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비가 아니면 걔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바퀴가 3개면 자동차라고 안 하는 것처럼요. 이해되셨죠? 그게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비를 구할 수 있다. 흰색 스타이로폼 공 작은 건 10개 아까 한 거죠. 여기에 16이라고 쓴 이유는 산소의 질량이 16이기 때문이고 물 분자에서는 수소가 2개 붙는데 수소가 각각 1,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진 스타이로폼 공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물 분자 모형은 최대 몇 개인가 하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 1짜리가 봐봐요. 우리 아까 이제 거꾸로 해볼까요? 1대 8이잖아요. 질량비가. 수소 대 산소가. 그런데 지금 수소가 얼마 있냐면 10 있죠. 작은 공이 10개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 한 개 질량 1이라고 하면. 그런데 10 있는데 자, 10 있는데 그 산소는 몇 개 필요하냐 하면은 1대 8인 거죠. 그죠? 그러면 스타이로폼 공이 그러니까 X는 사실 80만 필요한 거예요. 80. 그죠? 질량이 80만 필요한데 얘는 한 개의 질량이 16이니까 16으로 80을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몇 개예요? 5개겠죠. 그죠? 그래서 5개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스타이로폼 공이 남았는데도 물 분자 모양을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까닭은 사실은 뭐 너무 단순한 얘기죠. 흰색 공 수소가 2개씩 들어가는데 산소는 1개씩밖에 안 쓰이니까 이제 수소가 모자라서. 물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이 되겠죠. 앞선 그 교과서 설명하는 노트 영상을 보면서도 여기다가 다시 필기를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 2가지 이상의 물질이 반응하여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될 때 일정한, 자, 그냥 뭐 성분비 이러지 마시고 질량비라고 명확하게 써주세요. 질량비가 성립한다. 반응물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함으로 반응물 중 양이 적은 것에 의해서 생성물의 양이 제한된다. 여기 위에 수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수소양에 맞춰서 물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자, 다음 빈칸에 화학식 및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이거 H2O, 얘는 H2O2,
그 다음에 이거는 NH3인데 내가 이거를 왜 산소라고 적어놨을까? 요건 질소, 얘도 질소, 얘도 질소. 자, 고치시고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은 수소는 1, 얘는 16. 원자의 개수는 2대1, 그래서 질량비는 1대8이 됐죠. 수소는 수소는 1, 상대적 질량이, 산소는 16. 근데 수소 대 산소의 비가 2대2니까 1대1이죠. 2대2라고 적으셔도 되고, 질량비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1대16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수소가 1개, 질소의 상대적 질량은 아까 14였죠. 주기율표에서. 그러니까 그냥 외우고 싶은 사람은 외우시고요.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한 사람은 주기율표에 그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의 개수비는 수소가 3개, 질소가 1개. 그러면 1 곱하기 3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죠. 1 곱하기 3, 그 다음에 14 곱하기 1, 14. 그래서 여기는 3대 14가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질량비가 언제나, 그러니까 수소 대 질소가 3대 14의 질량비로 결합해야지만 그걸 암모니아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다른 비로 결합하면 걔는 암모니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사고력 키우기 우리 아까 했죠, 이거는. 자, 납 앙금의 높이를 나타낸 건데 앙금의 높이가 계속 높아지지 않는 것은 질산납 수용액이 6mm 이상 안 늘어나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질산납 수용액이 6mm로 미리 정해져 있죠. 질산납이. 그래서 질산납에 맞추어서 앙금의 양이 조절된다. 정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1대1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자, 확인 문제 갈게요. 확인 문제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적어줄까? 이게 납이고요. 대문자로 P, 그 다음에 소문자로 B, 그 다음에 대문자로 I가 요od인데 아이오딘이고요. 얘는 2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이오딘화 납이고 얘가 노란색이고요. 수업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이게 적혀 있겠죠. 노란색 앙금이다. 지우개. 펜. 노란색 앙금인 아이오딘화납. 앙금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수소기체 4g과 산소기체 35g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물의 질량은 몇 g인가? 라고 했죠. 자, 그냥 딱 봐도 수소기체가 훨씬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1대 8이었죠. 물의 반응은 1대 8, H2O니까 1대 8인데 수소가 4 있대요. 그러면 산소는 얼마 필요해요? 산소는 32g 필요하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 산소 기체는 32g 반응할 거고 남는 것은 3g이 남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수소 기체에 4g하고 32g이 반응했으니까 36g이고, 뭐 만약에 문제가 무엇이 얼만큼 남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산소가 3g만큼 반응하지 않고 남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표는 같은 농도의 질산납 수용액 6ml와 위에 똑같은 문제죠. 반응하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의 양을 달리했을 때 생성되는 아이오딘화 납 앙금의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질산납 수용액은 6ml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은 0, 2, 4, 6, 8, 10 이렇게 계속 늘려가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늘려가도 자, 어디서부터? D점부터는 전혀 바뀌지가 않죠. 그죠? 이 높이가 이게 앙금의 높이가 변하지 않죠. 자,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관 B에 반응하지 않은 질산납 수용액이 남아있다. 자, 시험관 B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 더 작죠. 2대2 반응하고 나면은 4만큼 아마 질산납 수용액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다 맞고,
그 다음에 시험관 C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을 더 넣으면 앙금이 생성된다. 그게 지금 D로 간 거죠. 왜냐하면 4대4 반응하고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좀 더 넣었더니 D가 만들어진 거니까 앙금이 생성된다. 맞죠? 시험관 D에서 질산납 수용액과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 모두 반응했죠. 남김없이 모두 반응한다. 시험관 D 이후 앙금의 높이가 높아지지 않는 것은 반응할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죠.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질산납 수용액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관 E에 질산납 수용액을 더 넣으면 자, 질산납 수용액이 지금 모자라죠. 아마 질산납 수용액을 이만큼 더 넣으면은 여기 남아있던 그러니까 8 넣고 남아있던 2랑 또 반응해가지고 앙금이 조금 더 많이 생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교과서하고 노트를 모두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좀 뭐랄까 본래적인 의미, 화학 반응을 배우는 본래적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제를 하나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는 과제인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나왔던 수소, 그 다음에 탄소, 산소, 질소 4가지 원소들에 대해서 질량과 특징과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그 과제를 내주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조사하셔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평가도 남겨주십시오. 선생님이 얼굴을 보이는 게 좋은지 안 보이는 게 좋은지 화장은 좀 더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